란의 친정 부모님이 베트남에서 오셨어요. 그런데 2달, 3달. 아직도 안 가셨어요. 더 이상한 건 이분들이 제 집에서 완전히 베트남식으로 사세요. 아침마다 쌀국수 끓이는 냄새, 이상한 향신료 냄새. 집이 온통 베트남 냄새예요. 거실에서는 베트남 드라마를 틀어놓고 매일 같이 술을 마시며 자기 집 마냥. 제가 참다 못해 란한테 말했어요. 지금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나선 건 제 이야기를 꼭 해야 할 것 같아서예요. 뒤에 보이는 이 사진. 5년 전 우리 아들이 베트남에서 신부를 데리고 왔을 때 찍은 거예요. 국제 결혼이요. 처음엔 많이 놀랐죠. 솔직히 말하면 걱정도 많았어요. 아들아, 말도 안 통하는데 어떡하니? 문화가 다른데 괜찮겠니? 하지만 아들이 행복해하니까 저도 받아들였어요. 며느리 이름은 응우엔티란이에요. 한국 이름으로는 란이라고 불렀고요. 처음 본 란은 참 예뻤어요. 작고 조용하고 항상 고개 숙이고 있더라고요. 한국말도 서툴고 젓가락질도 어색하고 그런데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저는 생각했죠. 이 아이를 잘 가르쳐야겠다. 한국 며느리로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5년이 흘렀어요. 란이 요즘 부쩍 자신감이 생겼어요. 한국말도 유창해지고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좋은 거 아니냐고요? 네, 좋죠. 좋은데 뭔가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착하지도 않아요. 제 말을 따르지 않아요. 어머님, 그건 좀 구식이에요. 어머님, 베트남에서는 안 그래요. 어머님, 요즘은 다들 안 그래요. 구식이래요. 제가 40년을 이 집에서 살면서 지켜온 방식이 구식이래요. 더 이상한 건 아들이 란 편만 들어요. 엄마, 란이 맞는 말도 하잖아요. 엄마, 시대가 바뀌었어요. 엄마가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이해를 안 해줬나요? 외국에서 온 며느리잖아요. 얼마나 배려했는데요. 김치 담그는 법도 가르쳐주고, 한복도 사주고, 명절 음식도 다 가르쳐줬어요. 한글도 제가 가르쳤고요. 그런데 이제는 배은망덕이에요. 며칠 전에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들 출근 준비 도시락 싸려고 부엌에 갔는데 란이 먼저 와 있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좋은 거죠? 며느리가 알아서 하니까. 그런데 뭘 싸는지 보니까 이게 도시락이에요? 쌀국수 국물을 보온병에 담고 고수를 잔뜩 넣고 먼 소스를 또 넣고 제가 말했죠. 란아, 그게 아니고 한국 남자들은 김치찌개, 된장찌개 이런 거 좋아해. 그랬더니 란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머님, 남편은 제 음식 더 좋아해요. 한국 음식은 너무 짜요. 짜다고요? 우리나라 음식이 짜대요. 제가 40년간 해온 음식이 짜대요. 더 화가 난 건 아들이었어요. 출근하면서 란이 싼 도시락 받아들고는 이러는 거예요. 엄마, 이거 맛있어요. 란이 만든 음식 정말 맛있어. 그 순간 뭔가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집에 란의 친정 부모님이 베트남에서 오셨어요. 방문 비자로요. 처음에는 2주 계획이었어요. 환영했죠. 사돈댁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안 가시는 거예요. 제가 아들한테 물었죠. 애들 부모님 언제 가시니? 아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란 부모님 좀 더 계시면 안 돼요? 란이 너무 보고 싶어 해요. 보고 싶은 건 이해해요. 그런데 2달, 3달. 여러분, 아직도 안 가셨어요. 더 이상한 건 이분들이 제 집에서 완전히 베트남식으로 사세요. 아침마다 쌀국수 끓이는 냄새,
이상한 향신료 냄새. 집이 온통 베트남 냄새예요. 거실에서는 베트남 드라마를 틀어놓고 매일 같이 술을 마시면 자기 집 마냥. 제가 참다 못해 란한테 말했어요. 란아, 부모님 이제 좀. 베트남에 일도 있으시잖아. 그랬더니 란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러더라고요. 어머님, 저희 부모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5년 동안 못 봤어요. 어머님은 매일 아들 보시잖아요. 그 말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렇긴 하죠. 딸이 보고 싶었겠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란의 아버지가 저한테 이상한 말을 하시는 거예요. 베트남어로 뭐라고 하시는데 란이 통역을 해줬어요. 어머님, 아버지가 이 집이 너무 크다고 하세요. 베트남에서는 이렇게 큰 집 구경도 못했대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대답했죠. 네, 우리 남편이 평생 벌어서 마련한 집이에요. 그랬더니 란의 어머니가 또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요, 한국은 좋은 나라래요.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집도 크고. 그때는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날 밤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란과 란 부모님이 베트남어로 대화하는 소리였어요. 제가 베트남어를 모르니까 마음 놓고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가만히 문틈으로 들어봤어요. 뭔 얘기를 저렇게 오래 하나 싶어서요. 다음 날 저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거실 홈캠에 녹음되어 있는 음성 증거를 가지고 베트남어 할 줄 아는 복지관 선생님한테 부탁했어요. 선생님이 그 녹음된 음성을 듣고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말하더군요. 란 씨 부모님이 이 집을 노리고 계신 것 같아요. 란 씨한테 남편을 잘 구슬려서 집 명의를 란 씨 앞으로 바꾸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자기들도 한국에 완전히 이민 와서 살 수 있다고. 제가 제대로 들은 거 맞죠? 제 집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손이 떨리고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날 저녁 저는 아들을 불렀어요. 얘야, 엄마가 물어볼 게 있는데 혹시 집 명의를 라니한테 넘기려고 생각한 적 있니? 아들이 깜짝 놀라더니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엄마, 그게 뭐니? 대답해. 엄마, 란이 한국에서 외국인이잖아요. 불안하대요. 만약에 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란은 아무것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집 절반만 란이 명의로. 절반이요? 절반이래요. 제 집을요? 너 미쳤니? 이 집은 내 아버지가 평생 벌어서 마련한 집이야. 그리고 아직 내 아버지 살아계셔. 아들이 짜증을 내더라고요. 엄마, 그러니까 아버지 명의에서 란이 명의로 넘기는 거잖아요. 어차피 나중에 내 거 될 집인데 뭐가 문제예요? 이게 제가 배 아파 낳은 아들이 할 말인가요? 나중에 내 거라고요? 우리 남편은 아직 살아있는데요. 그날 밤 저는 남편한테 다 말했어요. 남편은 눈물을 흘리더군요. 여보, 내가 그 아이를 잘못 키웠나 봐.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집에서 가족회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란의 부모님까지 다 참석한 자리였어요. 란이 서류를 꺼내놨어요. 부동산 명의 이전 서류요. 어머님, 아버님, 저희가 상의할 게 있어요. 란이 유창한 한국말로 말하더라고요. 5년 전 그 서툰 모습은 어디 가고, 제가 한국에 온 지 5년이 됐어요. 그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한국말도 배우고, 한국 문화도 배우고. 그런데 저는 아직도 이 집에서 외국인이에요. 라나, 무슨 소리야. 우리 가족이잖아. 제가 말했죠. 그랬더니 란이 차갑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가족이요?
그럼 왜 집 명의에 제 이름이 없어요? 저 혼자만 아무 권리도 없어요. 그건 남편한테 무슨 일 생기면 저는 이 집에서 쫓겨나요. 법적으로 아무 권리도 없으니까요. 그게 가족이에요? 란이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란의 아버지가 통역기를 들고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며느리도 재산 권리 있다. 베트남에서는 다 같이 나눈다. 공평하다. 란의 어머니도 거들었어요. 딸이 5년 동안 고생했다. 이제 권리 찾아야 한다. 아들이 서류를 밀면서 말했어요. 엄마, 아빠, 그냥 서명해 주세요. 집 절반만 란이 명의로 넘기는 거예요. 우리 가족인데 뭐가 문제예요? 남편이 벌떡 일어나셨어요. 안 돼. 이 집은 내가 40년을 일해서 마련한 집이야. 왜 며느리 명의로 넘겨야 하는데? 란이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님, 저를 그렇게 못 믿으세요? 저 나쁜 사람이에요? 5년 동안 제가 뭘 잘못했어요? 이게 무섭더라고요. 눈물까지 흘리면서 마치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라나,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저는 영원히 이 집에서 외국인이에요? 아무 권리도 없는? 아들이 소리쳤어요. 엄마, 아빠, 란이 무슨 잘못을 했어요? 그냥 자기 권리 찾는 거잖아요.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란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차갑게 말했어요. 그렇게 나오시면 어쩔 수 없죠. 그게 무슨 뜻인지 곧 알게 됐어요. 다음 날부터 란이 집안일을 안 해요. 아예 안 해요. 어머님, 저 가족 아니잖아요. 왜 가족 일을 해요? 밥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해요. 권리 없으면 의무도 없어요. 란의 부모님은 거실을 완전히 점령했어요. 베트남 음식 냄새가 온 집안에. 아들은 란 편만 들어요. 엄마가 좀 양보해요. 집 절반 주면 되잖아요. 양보요? 제 집을요? 일주일 후,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경찰이 왔어요. 란이 신고했대요. 가정폭력이래요. 뭐, 무슨 가정폭력? 란이 눈물 흘리며 경찰한테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매일 학대해요. 욕하고 때리고. 란아, 내가 언제 너 때렸어? 어제 제 팔을 잡았잖아요. 란이 설거지를 안 해서 제가 팔을 잡고 란아, 설거지 좀 하자라고 말했어요. 그게 폭력이래요. 란이 팔을 걷어붙였어요. 거기에 멍이 있더라고요. 봐요. 증거예요. 저는 그런 멍 만든 적 없어요. 절대로요. 나중에 알고 보니 란이 스스로 만든 거였어요.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고요. 경찰은 저를 조사했어요. 다행히 홈캠 영상으로 결백이 증명됐지만 집에 돌아왔을 때 란이 웃고 있더라고요. 어머님, 다음에는 증거를 더 잘 만들게요. 여러분,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5년 전 그 순한 베트남 신부였나요? 그날 밤 저는 란의 방문 앞을 지나가다가 베트남어로 크게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는 란이 눈치채지 못하게 핸드폰으로 녹음을 해서 복지관 선생님한테 통역을 부탁했어요. 선생님이 들어보시더니 숨을 삼키시더라고요. 어머님, 란 씨가 베트남에 있는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있어요. 한국 시댁 재산 뺏기 한 발 남았다. 시어머니 쫓아내면 집은 내 거다. 곧 부모님도 이민 오신다. 한국 남자들 바보다. 잘 구슬리면 다 내 거다라고.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처음부터 계획이었던 거예요. 순한 척, 착한 척, 불쌍한 척. 다 연기였던 거예요. 5년 동안 한국말 배우고, 문화 배우고, 법 배우고, 다 이 집을 빼앗으려고. 손이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과 긴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우리가 뭘 해야 할까? 남편이 얘기했어요. 일단 증거를 모아야 해. 그 애가 처음부터 우리를 속였다는 증거를. 저희는 조용히 움직였어요. 란의 부모님이 베트남에서 빚이 엄청 많다는 것도 알아냈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도피한 거였어요. 란이 한국에 오기 전에 베트남에서 결혼 사기로 고소당한 적이 있다는 것도 알아냈어요. 우리 아들이 속은 거였어요. 처음부터 계획적인 결혼 사기였던 거예요. 증거를 모두 모은 후 저희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변호사 선생님이 서류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이건 명백한 결혼 사기예요. 그리고 체류 자격 위반, 사기 미수, 명예훼손, 여러 가지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란을 추방할 수 있나요? 네, 증거가 확실하니까 가능합니다. 저희는 그날 모든 서류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가족회의를 다시 소집했어요. 란과 란의 부모님, 그리고 아들이 모두 모였어요. 란이 기대에 찬 눈빛으로 물었어요. 어머님, 드디어 서명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조용히 서류를 꺼냈어요. 명예 이전 서류가 아니라 고소장이었어요. 란아, 이게 뭔지 알아? 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건 내가 베트남 친구들이랑 나눈 대화 음성 증거야. 내가 우리 집을 빼앗으려고 계획한 거 다 여기 있어. 어머님. 그게 아니라. 그리고 이건 내가 베트남에서 결혼 사기로 고소당한 기록이고, 이건 내 부모님이 베트남에서 빚쟁이한테 쫓기고 있다는 증거야. 란이 발악했어요.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라고요. 남편이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란이 베트남어로 자랑하던 그 음성이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란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우리 아들이 란을 보며 물었어요. 란, 이게 사실이야? 란이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진짜 눈물이었어요. 미안해. 미안해요. 저는 그냥 뭐, 우리 집 빼앗으려고 했다는 거지. 란이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도 먹고 살려고. 남편이 차갑게 말했어요. 경찰 부르기 전에 나가세요. 지금 당장. 란이 울면서 매달렸어요. 어머님, 제발, 저 갈 데 없어요. 내가 베트남에서 온 다른 신부들한테도 이렇게 하라고 가르쳤지? 한국 시댁 재산 빼앗는 법? 란이 고개를 숙였어요. 네, 맞아요. 저희끼리 정보를 공유했어요. 이게 조직적이었던 거예요. 베트남에서 결혼 사기 조직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경찰이 왔어요. 란과 란의 부모님은 체포됐어요. 아들은 그 자리에 그냥 앉아서 울고만 있더라고요. 엄마, 나는 정말 란을 사랑했어요. 알아, 얘야. 엄마도 알아. 나는 정말 행복하고 싶었어요. 그래. 란은 추방됐어요. 베트남으로 돌아갔고요. 재판에서 란의 조직이 밝혀졌어요. 베트남에서 가난한 여자들을 모아서 한국 남자들과 결혼시킨 후 재산을 빼앗는 조직이었어요. 란도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였던 거예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어요. 아들은 이혼했어요.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죠. 하지만 상처는 깊어요. 엄마, 나는 다시는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말 하지 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엄마, 미안해요. 엄마 말을 들을 걸. 괜찮아, 얘야. 엄마도 처음에는 란이가 좋은 애인 줄 알았어. 여러분, 그런데 말이에요. 일주일 전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집에 택배가 왔어요. 베트남에서요. 열어보니 란이 보낸 거였어요.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변명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처음에는 거짓말로 시작했지만 어머님 가족과 함께 살면서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됐어요. 베트남에 돌아와서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매일 후회하고 있어요. 용서해달라는 말은 할 수 없어요. 다만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머님께 받은 한복 제가 베트남에 가져왔어요. 이건 제가 평생 간직할 거예요. 제가 한때나마 가족이었다는 증거로 편지와 함께 돈이 들어 있었어요. 이건 제가 베트남에서 일해서 번 돈이에요. 얼마 안 되지만 제가 어머님께 끼친 피해를 조금이라도 갚고 싶어요. 제발 받아주세요.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면서 울었어요. 란이 나쁜 애였을까요? 아니면 환경이 란을 그렇게 만든 걸까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국제 결혼이 나쁜 게 아니에요. 베트남 신부들이 다 나쁜 것도 아니고요. 다만 조심해야 해요. 정말 사랑으로 만난 건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건지. 그리고 부모의 말을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부모는요, 세상을 더 많이 봤어요. 사람도 더 많이 만나봤고요. 우리 아들이 그때 제 말을 들었다면 이런 고통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한 달 전에 또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베트남에서 전화가 왔어요. 란의 목소리였어요. 어머님, 저예요. 란이에요. 란아? 무슨 일이니? 어머님, 제가 임신했었어요. 순간 숨이 멎었어요. 뭐라고? 추방되기 전에 이미 임신 3개월이었어요. 하지만 말 못했어요. 그때 상황에서 손자였어요. 아니, 손녀였대요. 지금 아이는 베트남에서 낳았어요. 건강해요. 어머님 닮았어요. 눈이,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라나, 어머님, 저는 용서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아이가 크면 아버지를 알 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연락드렸어요. 사진 좀 보내줄 수 있니? 네, 보내드릴게요. 사진이 왔어요. 작은 아기가 정말 우리 아들을 닮았어요. 너무 닮아서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한테 보여줬어요. 남편도 눈물을 흘리더군요. 여보, 저게 우리 손녀야.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해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아들한테도 말했어요. 아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엄마, 나는 아빠가 됐어요? 그래. 그런데 엄마, 나 베트남 가봐도 돼요? 아이를 보고 싶어요. 3주 후 아들이 베트남에 갔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돌아왔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요. 엄마, 란이 정말 힘들게 살고 있었어요. 그래, 베트남 시골에서 아이 키우면서 공장 일하고 혼자서요. 란이 부모님은 감옥에 갔고요. 란이 많이 변했어요. 예전처럼 교활하지 않아요.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어요. 아들아, 엄마 나 다시 란이랑 같이 살고 싶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기절할 뻔했어요. 너 미쳤니? 그 애가 우리한테 뭘 했는데? 엄마, 하지만 내 아이가 있어요. 내 딸이 거기 있다고요. 그러면 아이만 데려와. 엄마도 아시잖아요.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 한다는 거. 남편이 말렸어요. 여보, 진정해. 아들 말도 일리가 있어.
여보까지 그런 말을 해요? 여보, 손녀를 생각해야 해. 그리고 사람은 변할 수 있어. 하지만 라니가 정말 변했는지 확인해 보자. 천천히. 그렇게 란이 다시 한국에 왔어요. 아기를 안고요. 현관 앞에서 란을 봤을 때 정말 달랐어요. 깡말랐고 눈빛이 달랐어요. 예전처럼 계산적이지 않았어요. 어머님,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란이 현관에서 절을 했어요. 아기를 안은 채로요. 그리고 울었어요. 어머님, 저 정말 잘못했어요. 변명 안 할게요. 그냥 아이만 봐주세요. 아이는 죄가 없어요. 손녀를 봤어요. 작고 예쁜 아기가 저를 보고 웃었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어요. 분노도 원망도 다요. 들어와. 어머님, 들어오라고. 일단 아기부터 따뜻한데 눕혀야지. 란이 다시 절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란이 다시 우리 집에 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란은 정말 달라졌어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청소하고 밥하고 아기 돌보고 어머님 제가 할게요. 란아, 너 아기 키우느라 힘들잖아. 괜찮아요. 어머님께 패 끼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아기를 안아주려고 하면 어머님은 쉬세요. 제가 할게요. 라나, 할머니가 손녀 안는 게 당연한 거야.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란이 매일 밤 제 방 앞에서 절을 했어요. 어머님,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라나, 그만해. 이제 됐어. 아니에요. 저는 평생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래도 감사는 해야 해요. 한 달이 지났어요. 란이 정말 변한 게 맞나? 아직도 확신이 안 섰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아파서 누워 있었어요. 몸살이 심하게 났거든요. 란이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님, 죽 쑤어왔어요. 드세요. 고마워, 란아. 어머님, 제가 간호할게요. 편히 쉬세요. 란이 밤새 제 곁을 지켰어요.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고 죽을 떠먹여주고 란아, 넌 자야지. 아기도 돌봐야 하는데. 괜찮아요. 아기는 남편이 보고 있어요. 어머님이 더 중요해요. 란아, 어머님, 제가 예전에 어머님을 짐이라고 했죠? 그래. 저는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요. 베트남에 가서 혼자 아이 키우면서 알았어요. 부모가 얼마나 소중한지. 란이 울었어요. 저희 엄마가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어요. 란아, 너도 이제 엄마가 됐구나. 그럼 알겠지? 엄마가 널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도 너는 엄마의 전부였어라고. 그 편지를 읽고 저는 어머님 생각이 났어요. 어머님도 아들을 그렇게 키우셨을 텐데. 제가 그 아들을 이용해서 어머님을 아프게 했구나. 란이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정말, 정말 죄송해요. 평생 용서 못 받아도 괜찮아요. 그냥 제가 변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때 저는 알았어요. 란이 진심이라는 걸요. 제가 란의 손을 꽉 잡았어요. 란아, 이제 됐어. 엄마가 용서한다. 어머님, 넌 이제 진짜 내 딸이야. 란이 와락 안겨서 울었어요. 어머님, 엄마. 그날 밤, 우리는 정말 가족이 됐어요. 지금은 6개월이 지났어요. 란은 정말 달라졌어요. 아니, 원래 이런 아이였는지도 몰라요. 환경이 사람을 나쁘게 만든 거였을지도. 요즘 란은 다른 베트남 신부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어머님, 오늘 상담센터에서 베트남 신부들 만났어요.
다들 힘들어해요. 그래, 네, 저처럼 나쁜 마음 먹는 사람들도 있고요. 진짜 사랑해서 왔는데 시댁에서 차별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라나, 넌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해? 말했어요. 진심으로 대하면 언젠가는 통한다고요. 저처럼 나쁜 짓 하면 절대 행복할 수 없다고요. 란이 웃었어요. 어머님, 제가 이제 상담사 자격증 공부하고 있어요. 베트남 신부들 제대로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 잘하고 있어. 어머님 덕분이에요. 어머님이 저한테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제가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어제요. 란이 서류를 들고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또 무슨 일이야? 싶었거든요. 어머님, 이거 보세요. 이게 뭐니? 제 재산 포기 각서예요. 법적으로 이 집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나중에 남편이랑 헤어져도 위자료나 재산 분할 청구 안 한다는 거예요. 라나, 이게 무슨, 어머님, 제가 예전에 이 집을 노렸잖아요. 그게 평생 죄책감이에요. 그래서 법적으로 확실히 포기하고 싶어요. 라나, 그럴 필요 없어. 넌 이제 진짜 우리 가족이야. 아니에요, 어머님.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어머님께 드리는 증거예요. 제가 진심이라는. 란이 서류에 서명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구나. 물론 모든 사람이 란처럼 변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진심으로 뉘우치고 노력하면 가능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아세요? 국제 결혼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베트남 신부가 문제가 아니고요. 중요한 건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 속았다 해도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지키세요. 가족을요. 재산을요. 하지만 동시에 용서할 줄도 알아야 해요.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에게는 기회를 줘야 해요. 제가 란한테 두 번째 기회를 안 줬다면 지금 이 행복은 없었을 거예요. 손녀도 못 봤을 거고 진짜 딸도 못 얻었을 거예요. 혹시 지금 며느리 때문에 고민이신 분 계세요? 외국인 며느리든 한국인 며느리든 일단 지켜보세요. 하지만 방심하지 마세요. 재산은 철저히 지키되 마음은 열어두세요. 진심은 언젠가 통해요. 란처럼요. 그리고 혹시 베트남에서 신부 맞이하려는 분 계세요? 조심하세요. 정말 조심하세요. 하지만 모든 베트남 여성을 의심하지는 마세요. 진심으로 사랑하고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는 여성들도 많아요. 란도 결국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환경이 나빴을 뿐이지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가족은요,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심과 용서로 이어지는 거예요. 란은 제 피를 나눈 딸이 아니지만, 이제는 진짜 제 딸이에요. 손녀는 제 가슴 속에 있어요. 매일 아침 할머니 하고 달려오는 그 아이 때문에 저는 매일 행복해요. 이 모든 게 용서 때문에 가능했어요. 물론 쉽지 않았어요. 란을 다시 받아들이는 게 밤마다 고민했어요. 내가 또 속는 거 아닐까? 또 배신당하는 거 아닐까? 하지만 손녀를 봤을 때, 그리고 란의 눈빛을 봤을 때 저는 알았어요. 한 번 더 믿어봐야겠다고. 그리고 그 선택은 옳았어요. 혹시 지금 누군가를 용서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배신당했나요? 상처받았나요? 저는 말하고 싶어요.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에게는 기회를 주세요. 그게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요. 용서는
용서하는 사람이 더 자유로워지는 거거든요. 저도 란을 용서하면서 제 마음이 편해졌어요.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찼던 마음이 이제는 평화로워요.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남겨주세요. 혹시 국제 결혼 경험 있으신 분들도 이야기 나눠요. 우리 함께 지혜를 나눠요. 그리고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지키세요. 여러분 것을요. 하지만 마음은 닫지 마세요. 진심은 언젠가 통하니까요. 란처럼요. 고맙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그때는 손녀 자랑도 좀 하고 싶네요. 우리 손녀가 얼마나 예쁜지. 그럼 안녕히 계세요. 항상 행복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가족은 진심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항상 행복하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